여러분,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가요? 퇴근길 버스 안, 아니면 침대 위, 가슴 답답한 고구마 같은 일상에 지치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꽉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릴 사이다 액션이 시작되니까요.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자, 이제 기름 냄새 진동하는 인천의 어느 공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저 멍청해 보이는 덩치 좀 봐라. 내 장담하는데 딱 10초면 못 꺾어버린다. 이 거만한 말은 190cm가 넘는 거구의 외국인 갱스터 세르게이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금발의 스포츠 머리에 목덜미부터 가슴팍까지 붉은 늑대 문신이 새겨진 그는 입에 물고 있던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담뱃재가 기름때 묻은 최강공업사의 시멘트 바닥 위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공업사 안의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듯 차가웠습니다. 8월의 인천공단은 숨이 턱턱 막힐 듯 무더웠지만 최만식 씨의 공장은 다른 의미로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평생 기름밥 먹으며 살아온 70대 노인 최만식 씨. 그의 낡은 작업장에는 지금 불청객들이 들이닥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신흥 범죄 조직 블러드 울프의 조직원 6명. 검은 가죽 재킷을 입고 싸구려 향수 냄새를 풍기는 그들은 이 일대를 접수하러 온 하이에나 떼 같았습니다. 최만식 씨는 낡은 공기 압축기 옆에 서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파란색 작업복은 기름투성이었고 주름진 광대뼈 위에는 방금 세르게이에게 맞은 시퍼런 멍자국이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최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장인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이 공장은 제 목숨이나 다름없어요. 안 팝니다. 얼마를 줘도 안 팔아요. 제발 돌아가 주십시오. 돌아가. 세르게이가 쇳소리 섞인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크아하. 아이니 스케리 세이스. 그는 성큼 다가가 최 씨 발치에 있던 공구함을 군화 발로 걷어찼습니다. 와장창. 스패너와 몽키렌치가 사방으로 튀며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세르게이는 최 씨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며 위협했습니다. 이봐 영감. 한국말 못 알아들어. 귀가 먹었나? 우린 협상하러 온 게 아냐. 통보하러 온 거지. 내일 이 시간까지 여기 싹 비워. 안 그러면 멀쩡한 건 저 고물기계 하나뿐이고 영감뼈는 장담 못해. 뒤에 서 있던 조직원들이 낄낄거렸습니다. 그중 쥐새끼 같은 눈빛을 가진 보리스라는 놈이 공장 한가운데 수리 중인 5톤 트럭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부두목님, 저 트럭 밑에 자고 있는 돼지 새끼 좀 보십시오. 보리스는 트럭 밑으로 삐져나온 거대한 다리를 가리켰습니다. 밑창이 다다른 300mm 사이즈의 안전화가 미동도 없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껏 갱스터들이 난동을 부리고 최 씨를 폭행하는 동안에도 트럭 밑에 거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드르렁거리는 코골이 소리가 소음을 뚫고 들려올 정도였죠. 그는 강대만. 3년 전 최 씨가 걷어준 떠돌이 정비공이었습니다. 곰처럼 미련해 보이고 밥은 5인분을 먹어 치우지만 오직 자동차 수리에만 관심 있는 무뚝뚝한 사내였습니다. 야, 일어나. 이 돼지 새끼야. 보리스가 대만의 다리를 걷어찼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코골이가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쿠 하고 이어졌습니다. 세르게이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자기가 누군데 감히 기름쟁이 주제에 자기 앞에서 잠을 자. 끌어내. 세르게이가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보리스와 다른 조직원 하나가 달려들어 대만의 발목을 잡고 젖먹던 힘까지 다해 당겼습니다. 하나, 둘, 셋 으라차. 에리제 순이나 네사 노나니도레스. 하지만 보리스의 얼굴이 붉게 터질 듯 달아올랐음에도 대만의 몸은 고작 몇 센티미터 움직였을 뿐입니다. 마치 바닥에 뿌리 박힌 바위 같았습니다. 뭐야 이 새끼? 뭘 처먹었길래 이렇게 무거워. 보리스가 욕설을 내뱉으며 손을 놓았습니다. 그때
트럭 밑에서 마치 디젤 엔진이 시동 걸리는 듯한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시끄러워. 점심시간인데 좀 잡시다. 곧이어 정비용 보드가 스르르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코끼리 같은 다리에 이어 기름때 묻은 회색 티셔츠가 터질 듯 감싸고 있는 흉곽이 드러났습니다. 마침내 강대만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네모난 턱, 부스스한 머리, 잠이 덜 깬 퉁명스러운 눈. 대만은 몸을 일으키며 먼지를 털어내고 기지개를 켰습니다. 우두둑, 뚝. 그의 관절 꺾이는 소리가 마치 폭죽처럼 공장을 울렸습니다. 보리스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대만은 하품을 크게 한 번 하더니 바닥에 널브러진 공구들과 멍이 든 최 씨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순간 그의 눈에서 잠기운이 싹 사라졌습니다. 분노나 고함은 없었습니다. 그저 무서울 정도로 차분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사장님, 대만의 목소리는 낮고 굵게 깔렸습니다. 이 양아치 새끼들은 뭡니까? 손님이에요. 손님이 왜 사람을 쳐요? 노스케리디에사 어르반다라. 최 씨가 다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대만아, 가만히 있어라. 얘네 조폭이야. 넌 그냥 들어가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세르게이는 대만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자기도 190cm지만 일어선 대만의 덩치는 압도적이었습니다. 헬스장 근육이 아닌 생존과 노동으로 다져진 강철 같은 근육. 하지만 세르게이는 러시아 지하 격투기 챔피언 출신, 두려움보다는 흥미를 느꼈습니다. 오, 곰탱이가 일어났군. 그래. 세르게이가 가슴을 펴며 대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난 또 트럭 밑에서 죽은 줄 알았지. 대만은 세르게이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허리를 숙여 바닥에 떨어진 스패너를 하나하나 주워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태연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야, 내가 말하고 있잖아. 이 멍청한 새끼야.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세르게이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대만은 여전히 바닥만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13mm 스패너이 나갔네. 이거 니들이 물어내라. 조직원들이 빵 터졌습니다. 형님, 이 새끼 모자란 놈인가 봅니다. 지금 공구 물어내라고 하는데요. 보리스가 낄낄대며 대만에게 다가가 뺨을 툭툭 쳤습니다. 야, 덩치. 물어줘. 내가 몸으로 때워줄게. 메리산데 컹코루 여지레 산데 컹코루 여지레 컹코루 여지레. 말이 끝나기 무섭게 보리스가 대만의 복부에 훅을 날렸습니다. 퍽. 소리는 났지만 타격음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두꺼운 타이어를 때린 듯한 둔탁한 소리. 보리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대만은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그의 복근은 강철 방패 같았습니다. 대만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보리스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말 안 듣는 초등학생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다쳤냐? 이제 내 차례지. 대만은 몸이 건조하게 물었습니다. 보리스가 등골이 서늘해져 손을 빼려 했지만 늦었습니다. 대만은 주먹을 쥐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소뚜껑만한 손바닥을 들어 가볍게 휘둘렀습니다. 그냥 따귀 한 대였습니다. 짝. 천둥 같은 파열음이 공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보리스의 마른 몸이 마치 종이 인형처럼 공중에서 두 바퀴를 돌더니 폐타이어 더미 위로 처박혔습니다. 보리스는 입가에 피 거품을 문 채 그대로 기절해버렸습니다. 옥수수 같은 이빨 두 개가 바닥에 굴러떨어졌습니다.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나머지 5명의 눈알이 튀어나올 듯 커졌고 최 씨의 안경은 코끝까지 흘러내렸습니다. 대만은 손을 바지에 슥슥 문지르며 마치 귀찮은 파리 한 마리를 잡았다는 듯한 표정으로 세르게이를 보았습니다. 세르게이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야, 형씨. 대만이 손가락으로 세르게이를 가리켰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더라? 나 처리하는데 몇 초? 10초. 유제시엔다리 이하로 구룬입니다. 세르게이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저건 단순한 힘이 아니었습니다.
체중 이동과 타격점을 정확히 아는 프로의 솜씨였습니다. 하지만 부하들 앞에서 물러설 수는 없는 법. 세르게이가 가죽 재킷을 벗어 던졌습니다. 터질 듯한 근육과 문신이 드러났습니다. 말 취소하지. 세르게이가 눈을 번뜩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10초가 아니라 1분 동안 아주 천천히 박살내주마. 이 고물상 쓰레기처럼 만들어주지. 죽여버려요, 형님. 뒤에 있던 조직원들이 야구방망이와 쇠파이프를 꺼내들며 소리쳤습니다. 대만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주 귀찮고 피곤하다는 듯이 그는 벽에 걸린 시계를 힐끔 보았습니다. 점심시간 끝났네, 사장님. 뒤로 좀 물러나 계세요. 이 쓰레기들 빨리 치워야 트럭 고치죠. 차주가 아까부터 독촉 전화 온단 말이에요. 대만이 한 발짝 앞으로 나갔습니다. 쿵. 단지 한 걸음이었지만 공장 바닥이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세르게이를 덮쳤습니다. 10초라. 대만은 중얼거리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직. 팔뚝 근육이 부풀어 오르며 셔츠 소매가 찢겨나갔습니다. 굵은 핏줄이 지렁이처럼 꿈틀거렸습니다. 좋아. 그 내기 받아주지. 대신 니들 전부 다 덤벼. 죽어라. 자존심이 상한 세르게이가 전광석화 같은 스트레이트를 대만의 안면에 날렸습니다. 프로 복서 출신다운 위협적인 속도였습니다. 하지만 대만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곰 발바닥 같은 손을 뻗어 날아오는 세르게이의 주먹을 허공에서 움켜잡았습니다. 아이텁. 충격음과 함께 흙먼지가 일었습니다. 세르게이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마치 유아 프레스기에 손이 낀 것 같았습니다. 빼내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만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멍해 보이던 눈은 사라지고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안광만이 번뜩였습니다. 미안한데 형씨, 난 싸움 같은 거 안 해. 대만의 목소리가 지옥의 사자처럼 낮게 울렸습니다. 그냥 니들 썩어 빠진 버르장머리를 좀 수리하는 거지. 그리고 대만의 악력이 폭발했습니다. 우두둑. 세르게이의 손가락 뼈가 으스러지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방금 그 뼈 부러지는 소리 들리셨나요? 과연 10초의 내기는 누구의 승리로 끝날까요? 그리고 단순한 정비공인 줄 알았던 강대만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압도적인 참교육 현장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다음 화 제2화 전설의 싸대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세르게이의 비명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덫에 걸린 짐승처럼 고통과 공포가 뒤섞인 처절한 울부짖음이었죠. 그는 손을 빼내려 안간힘을 썼지만 강대만의 손은 마치 식은 강철처럼 그의 주먹을 꽉 물고 있었습니다. 수백 번의 복싱 경기로 다져진 세르게이의 5손가락이 무자비한 압력에 짓눌려 기괴하게 비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안 나? 나미엔니 닥세로우레요. 세르게이가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고함쳤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대만의 급소를 노리고 로우킥을 날렸습니다. 강적을 만났을 때만 쓰는 빅이었죠. 하지만 대만은 그저 전봇대 같은 다리를 들어 가볍게 막았습니다. 퍽! 세르게이의 정강이가 대만의 무릎에 부딪혔습니다. 마치 바위산을 걷어찬 듯한 충격에 세르게이는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싸움 안 한다고 했잖아. 대만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어질러진 방을 치우는 게 귀찮다는 표정이었죠. 그가 남은 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주먹이 아닌 손등이었습니다. 대만의 손등이 세르게이의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철썩. 베케시에 육박하는 블러드 울프 부두목의 거구가 종이 인형처럼 날아갔습니다. 사무용 책상을 넘어 뒤편 진열장 유리창에 처박혔습니다. 와장창. 유리가 박살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세르게이는 바닥에 널브러져 눈을 까뒤집은 채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한쪽 뺨은 찐빵처럼 부어올라 시퍼렇게 멍들고 있었습니다. 남은 4명의 조직원은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깨어난 보리스는 자기 두목이 고작 싸대기 한 방에 정리되는 걸 보고는 공포에 질려 바지에 지리고 말았습니다.
지독한 지린내가 기름 냄새와 섞여 진동했습니다. 주 죽여버려. 요르지에레스, 네레스, 크르르지에레스, 노크르르지에레스. 공포가 극에 달한 탓일까요? 한 놈이 뒷주머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들고 대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나머지 셋도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를 들고 가세했습니다. 대만아, 칼이다. 피해. 최만식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대만은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가슴을 향해 날아오는 칼날을 무심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칼끝이 티셔츠에 닿기 직전 대만은 상체를 살짝 비틀었습니다. 옷은 찢어졌지만 살결은 멀쩡했습니다. 그 즉시 대만은 놈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꺾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짝 쥐었을 뿐입니다. 아, 유신 민도레스, 맥힌도레스, 맥힌도레스, 민도레스. 놈이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대만은 놈의 멱살을 잡아 병아리처럼 들어 올리더니 달려오던 방망이 든 놈들에게 집어던졌습니다. 쿠당탕. 새 놈이 볼링핀처럼 뒤엉켜 바닥을 굴렀습니다. 마지막 남은 쇠파이프 든 놈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굳어버렸습니다. 뚜벅뚜벅 걸어오는 대만의 발소리가 마치 저승사자의 발자국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놈은 손을 떨며 쇠파이프를 놓쳤습니다. 전 그냥 운전만 했는데요. 대만은 놈 앞에 멈춰서서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양손으로 잡고는 놈의 눈앞에서 U자 형태로 구부려 버렸습니다. 엿가락처럼 휘어진 쇠파이프를 바닥에 툭 던지며 말했습니다. 운전수면 나가서 차나 지켜. 어르신 가게 바닥 더럽히지 말고. 조직원들은 팔이 부러지고 이가 나가고 바지가 젖은 채로 서로를 부축하며 도망쳤습니다. 정신을 차린 세르게이는 차에 실려가면서 대만을 향해 도끼 어린 눈빛을 쏘아붙였습니다. 내 얼굴 똑똑히 기억해라. 블러드 울프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피 거품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대만은 대꾸도 없이 등을 돌려 최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여기 앉아 계세요. 약 사올게요. 다음에 이놈들 또 오면 그냥 창고 들어가서 문 잠그세요. 나오지 마시고요. 최 씨는 대만의 넓은 등판을 보며 안도감과 불안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오늘 대만은 벌집을 건드린 겁니다. 하지만 최 씨를 더 불안하게 만든 건 떠나기 전 세르게이의 눈빛이었습니다. 그것은 패배자의 눈빛이 아니라 무리를 부르는 늑대의 눈빛이었습니다. 검은 승합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지만 그 엔진 소리는 더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음을 알리는 경고음 같았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최 강공업사에는 다시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대만은 묵묵히 깨진 유리를 치우고 공구를 정리했습니다. 해머를 휘두르던 그 큰 손으로 유리 조각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줍는 모습이 묘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내가 하마, 최 씨가 허리를 숙이려다 통증에 신음했습니다. 가만 계세요. 대만이 최 씨를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혔습니다. 오늘 일찍 들어가세요. 가서 삼겹살에 소주나 한잔 하시죠. 따님 수진이도 오늘 병원 휴가 내고 집에 온다면서요. ABC's Maida of Us. 딸 얘기에 최 씨의 표정이 잠시 밝아졌지만 이내 걱정이 드리워졌습니다. 대만아, 너 사고 친 거다. 블러드 울프는 보통 놈들이 아냐. 러시아 마피아랑 부패 경찰까지 끼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당분간 어디 피해 있는 게 어떻겠냐. 대만은 일손을 멈추고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피하긴 어딜 피해요. 여기가 내 집인데. 그가 시익 웃자 험악한 인상이 순박한 동네 형처럼 변했습니다. 그리고 전 기술자잖아요. 수리했으면 AS, 애프터 서비스도 확실히 해야죠.
놈들이 어디가 고장났든 제가 다 고쳐줄 겁니다. 오늘은 입이랑 손 좀 손봤으니까 다음에 또 고장나면 그때 가서 보죠. 대만은 최 씨에게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인천 앞바다에 총상과 칼자국 투성이로 쓰러져 있던 그를 구한 게 최 씨였습니다. 대만에게 최 씨는 은인이자 아버지였고 이 허름한 공업사는 피 비린내 나는 반평생 끝에 얻은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한편 인천 도심의 고급 오피스텔, 붉은 카펫 위에 세르게이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오른손에는 붕대를 칭칭 감은 채였죠. 그 맞은편 창가에는 와인잔을 든 남자가 등을 돌리고 서 있었습니다. 블러드 울프의 보스. 입안 40도 안 된 나이에 백발이 된 그는 냉혹한 사신의 기운을 풍겼습니다. 10초. 인엔사르슈 카네리 에리스 두스. 입안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메스처럼 날카로웠습니다. 10초 만에 놈을 죽이겠다고 큰 소리 치더니 5초 만에 팔이 부러져서 왔나. 댄노리 포스란의 어바이. 보스, 그놈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르게이가 떨며 변명했습니다. 관절기나 맷집이 마치 탱크 같았습니다. 이반이 의자를 돌렸습니다. 책상 위에는 대만의 도찰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대만. 전과 기록 없음, 가족 없음, 3년 전 인천에 나타남. 이반이 사진 속 대만을 노려봤습니다. 맨손으로 트럭 엔진을 들어 올리는 사진이었습니다. 헤라클레스의 힘에 특수부대 기술을 가진 정비공이라 재밌군. 총을 가져가서 쏴버리겠습니다. 세르게이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멍청한 놈. 이반이 와인잔을 벽에 던졌습니다. 쨍그랑. 붉은 와인이 핏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죽이는 건 쉽다. 하지만 난 경찰 꼬이는 거 딱 질색이야. 그리고 감히 내 사람을 건드리고 멀쩡히 사는 꼴은 못 보지. 이반이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야간 청소부 준비시켜. 오늘 밤 그 공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그리고 그 늙은 영감. 죽지는 않을 만큼만 밟아놔. 그래야 그 덩치가 진짜 지옥이 뭔지 알 테니까. 어둠이 인천을 덮쳤습니다. 대만은 공장 문을 닫고 최 씨를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했습니다. 멀어지는 노인의 뒷모습을 보며 대만의 가슴 한구석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오늘 밤바람에 섞인 비린내. 그것은 바다 냄새가 아니라 피 냄새 같았습니다. 깊은 밤. 인천공단은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대만은 공장 간이 침대에 누워 천장의 곰팡이 자국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전장의 감각이 그를 잠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오토바이 배기음 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한두 대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대의 엔진 소리. 대만은 벌떡 일어나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끔찍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장에서 2블록 떨어진 최 씨의 집 쪽으로 화염병, 몰로토프 칵테일 수십 개가 날아들고 있었습니다. 젠장. 르네사이야, 바이메리, 난도세 키카메리 에키카메리. 대만은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미친 황소처럼 질주하며 깨달았습니다. 놈들의 목표는 공장이 아니라 그의 유일한 약점인 가족이었다는 것을. 현장에 도착했을 때 최 씨의 작은 집은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하얀 가면을 쓴 남자들이 야구방망이와 쇠사슬을 들고 누군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웅크린 사람은 최 씨였습니다. 그 옆에는 딸 수진이 비명을 지르며 아버지를 감싸고 있었지만 남자 둘에게 붙잡혀 뺨을 맞고 있었습니다. 보스 명령이다. 뼈를 아주 가루로 만들어 네거 레이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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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쓴 놈이 고함치며 쇠 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오두둑 뼈 부러지는 소리가 불타는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대만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호흡은 거친 엔진 소리처럼 변했습니다.
경고도 협상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인간 포탄이 되어 날아갔습니다. 방망이를 휘두르던 놈은 무엇이 덮쳤는지도 몰랐습니다. 대만의 어깨가 놈의 가슴팍에 꽂혔습니다. 전력 질주한 100kg 거구의 태클. 놈은 5m를 날아가 담벼락에 처박히며 즉시 기절했습니다. 가슴뼈가 함몰된 게 분명했습니다. 저 덩치 새끼다. 죽여. 원하우스 로우스. 마네르시안 만치로리산시. 나머지 놈들이 최 씨와 수진을 내팽개치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놈들은 실수했습니다. 그들은 상처 입은 짐승을 건드린 게 아니라 가족을 지키려는 괴물을 깨운 겁니다. 대만은 양손으로 두 놈의 머리채를 잡고 그대로 맞부딪혔습니다. 쾅! 수박 깨지는 소리와 함께 둘이 동시에 쓰러졌습니다. 쇠사슬이 대만의 등을 채찍처럼 때렸지만 그는 꼼짝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사슬을 잡아채 놈을 끌어당긴 뒤 턱에 어퍼컷을 꽂았습니다. 놈의 몸이 공중으로 붕 떴다 떨어졌습니다. 30초도 안 되어 10여 명이 바닥을 뒹굴며 신음했습니다. 겁에 질린 나머지 놈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대만은 쫓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 씨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지옥의 사자 같던 대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최 씨가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대만아, 수진이 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타는 집을 배경으로 대만의 얼굴이 무섭게 굳어졌습니다. 들것에 실려가는 최 씨. 실신한 수진을 보며 대만은 침묵했습니다.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였습니다.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진 놈들의 방향을 노려보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맹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잠자던 괴물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괴물은 잠들지 않을 것입니다. 대만은 바닥에 떨어진 하얀 가면 하나를 주었습니다. 가면 안쪽에는 작은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클럽 블랙풀, 블러드 울프의 본거지. 대만의 손 안에서 가면이 으스러졌습니다. 소독약 냄새, 진동하는 병원 복도. 대만은 핏자국이 말라붙은 손을 깍지 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갈비뼈 골절, 다리 골절, 뇌진탕. 의사의 소견은 참담했습니다. 대만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판기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캔커피 하나를 뽑아 뜨거워진 이마에 갖다 댔습니다.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보호자분, 젊은 순경이 다가왔습니다. 진술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못 봤습니다. 대만이 짧게 잘랐습니다. 도착했을 땐 이미 도망친 뒤였어. 덩치는 산만한 양반이 별 도움이 안 되네. 순경이 비아냥거렸습니다. 대만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블러드 울프에게 매수된 인천 경찰을 믿느니 지나가는 개를 믿는 게 나았습니다. 그는 캔커피를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캉! 찌그러진 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그는 병원을 나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세삽시 아니아가리, 칸두루드라리, 클럽 블랙펄. 택시 기사가 백미러로 힐끔거렸습니다. 거긴 왜요? 러시아 애들 구역이라 위험한데. 차 고치러 갑니다. 택시가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건물 앞에 섰습니다. 쿵쿵거리는 베이스 소리가 밖까지 들려왔습니다. 블랙펄. 이곳은 범죄자들의 천국이자 약자들의 지옥이었습니다. 대만은 옷매무새를 다듬고 입구로 향했습니다. 덩치 큰 기도 2명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야, 여긴 VIP 멤버십 없으면 못 들어가. 꼴을 보아하니 노가다 뛰다 온 것 같은데 물 흐리지 말고 꺼져. 기도가 대만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대만의 눈동자가 죽은 물고기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세르게이 찾으러 왔다. 세르게이 형님, 네가 뭔데 감히.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만은 기도의 멱살을 잡고 들어올려 뒤쪽 강화유리 문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와장창. 유리가 박살났습니다. 다른 기도가 전기 충격기를 꺼내려 하자 대만은 손바닥으로 놈의 손목을 쳐내고 명치에 주먹을 꽂았습니다.
놈은 새우처럼 꺾여 구토를 시작했습니다. 대만은 유리 파편을 밟으며 클럽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레이저 조명이 그의 무표정한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바로 직진해 술잔을 닦던 지배인 앞에 섰습니다. 음악 꺼. 미친놈이 어디서. 대만은 바위에 있던 고급 위스키 병을 잡아 내리쳤습니다. 쨍그랑. 술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병목을 지배인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음악 끄라고 했다. 음악이 뚝 끊겼습니다. 클럽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깨진 술병을 든 거구의 사내에게 꽂혔습니다. 그때 2층 난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 제 발로 기어 들어올 줄 알았지. 미련 곰탱이 녀석. 팔에 깁스를 한 세르게이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 주위로 야구 방망이와 칼을 든 조직원 20명이 난간과 계단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네가 무슨 람보라도 되는 줄 아냐? 세르게이가 비웃었습니다. 오늘 밤 네 가죽을 벗겨서 카펫으로 깔아주마. 대만은 고개를 들어 깨진 병을 바닥에 버렸습니다. 목을 좌우로 꺾어 풀었습니다. 난 람보 아니야. 대만의 시선이 20명의 조직원을 훑었습니다. 난 정비공이다. 이 가게 철거하러 왔다. 죽여. 세르게이가 소리쳤습니다. 조직원들이 2층에서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손님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클럽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 혼란의 중심에 대만은 태산처럼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첫 번째 놈이 알루미늄 배트를 휘둘렀습니다. 대만은 왼팔을 들어 막았습니다. 깡. 뼈 부러지는 소리 대신 쇳소리가 났습니다. 배트가 휘어졌지만 대만의 팔은 멀쩡했습니다. 곧바로 대만의 오른 주먹이 놈의 안면에 꽂혔습니다. 놈은 테이블을 박살내며 날아갔습니다. 쫄지 마. 한 놈뿐이야. 다른 놈이 잭나이프를 들고 옆구리를 찔러왔습니다. 대만은 몸을 돌려 놈의 손목을 낚아채 끌어당긴 뒤 니키 무릎 차기를 얼굴에 꽂아 넣었습니다. 코뼈가 으스러지며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습니다. 대만은 놈의 허리춤을 잡고 들어올려 볼링공처럼 던졌습니다. 달려오던 서너 명이 볼링핀처럼 쓰러졌습니다. 클럽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술병이 날아다니고 의자가 박살났습니다. 대만은 무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온몸이 흉기였습니다. 어깨치기, 주먹, 따기, 매치기. 단순하고 투박했지만 닿으면 뼈가 부러지는 살인적인 기술이었습니다. 덩치 큰 놈 하나가 뒤에서 대만을 껴안았습니다. 대만은 기합을 지르며 뒤로 몸을 날려 놈을 콘크리트 기둥에 박아버렸습니다. 쿵! 놈은 흰자위를 보이며 스르르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괴물이야, 저 새끼 괴물이라고. 또라리에예 에리에 메레 에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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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원들이 공포에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20명이 덤볐는데 쓰러지는 건 자기들 뿐이었습니다. 2층에서 지켜보던 세르게이의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찢어진 대만의 등 뒤로 희미하게 보이는 문신을 발견했습니다. 탱크 그림과 함께 새겨진 글자, Tank 707th. 세르게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국의 전설적인 특수부대 707특임대, 그 중에서도 맨손으로 용병 부대를 괴멸시켰다는 근접전 교관. 코드네임 탱크. 설마 저 곰 같은 정비공이 그 전설의 인물이었단 말인가? 1층 정리가 끝났습니다. 대만은 피 묻은 발자국을 남기며 계단을 올랐습니다. 숨소리는 거칠었지만 눈빛은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세르게이. 대만이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승사자의 호출 같았습니다. 내려와. 세르게이는 뒷걸음질 치다 품에서 권총을 꺼냈습니다. 룰 위반이지만 살고 봐야 했습니다. 오지 마. 쏴버린다.
세르게이가 떨리는 손으로 총구를 겨눴습니다. 대만은 계단 끝에 멈춰 섰습니다. 두려움 따위는 없었습니다. 쏴봐. 대만이 도발했습니다. 단, 한 방에 날 못 죽이면 그 총, 네 목구멍에 처박아 줄 테니까. 압도적인 살기에 세르게이는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당. 대만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틀었습니다. 총알이 뺨을 스치고 뒤쪽 벽에 박혔습니다.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대만은 피를 닦아보더니 씩 웃었습니다. 빗나갔네. 그가 돌진했습니다. 5미터 거리가 순식간에 좁혀졌습니다. 세르게이가 다시 쏘려 했지만 대만은 총신을 잡아 천장으로 꺾어버렸습니다. 탕. 두 번째 총알은 허공을 갈랐습니다. 대만의 손바닥이 세르게이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세르게이는 팽이처럼 돌다 난간에 머리를 박고 쓰러졌습니다. 대만이 세르게이의 멱살을 잡고 1층으로 던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작 그만. 경찰이다. Now so that so that so they so that so they so that so they so that so they so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습니다. 수십 개의 총구가 대만을 겨눴습니다. 그 선두에는 박 반장. 블러드 울프의 뒷배를 봐주는 부패 경찰이 비열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강대만. 흉기 소지 및 집단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시세칼메 뉴로 탈메 뉴로 세칼메 뉴로 세칼메 뉴로 예뉴로 뉴로 대만은 손에 들린 세르게이를 내려다보고 범죄자가 아닌 자기를 겨누는 경찰들을 보았습니다. 이 도시의 정의는 죽었습니다. 대만은 세르게이를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세르게이는 기침을 하면서도 승리감에 도취된 눈빛으로 대만을 올려다봤습니다. 말했잖아. 넌 날 못 이겨. 이곳의 법은 내가 정해. 박 반장이 다가와 부하들에게 수갑을 채우라고 눈짓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대만의 굵은 손목을 조였습니다. 박 반장. 대만의 목소리는 기이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저놈들이 민간인 집에 불 지르고 노인 패고 총까지 쐈는데 그건 안 보입니까? This is 그 SS. This is 이근이 세사. 박 반장은 비웃으며 대만의 뺨을 툭툭 쳤습니다. 내 눈엔 술 취한 미치광이가 남의 가게 부수고 선량한 시민 20명을 폭행한 것만 보이는데 당화. 증거 있어? 소설 쓰지 마. 대만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썩은 경찰과 말씨름해봤자 입만 아팠습니다. 이미 가게 CCTV는 박살났고 증거는 인멸되었을 겁니다. 끌고 가. 나이. 센주닌 판케 이니세 예리마세 이니세 이니마세 이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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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르게 이 옆을 지나갈 때 대만은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감옥에서 못 나오길 기도해라. 만약 내가 나가면 남은 팔 한쪽도 마저 부러뜨려 줄 테니까. 세르게이는 등골이 오싹해져 웃음이 쏙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사형 선고였습니다. 인천경찰서 취조실. 변호사도 물 한 잔도 없었습니다. 박 반장은 카메라를 끄고 서류를 던졌습니다. 여기 사인해. 술 먹고 난동 부렸다고 인정해. 그럼 5년으로 쇼부합의 쳐줄게. 안 그러면 알지. 최 씨 영감이랑 그 딸내미. 병원에서 무슨 일 당할지 몰라. 대만은 책상 아래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수갑이 끊어질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감히 가족을 들먹여 지금 협박하냐? 대만이 고개를 들자 박 반장은 흠칫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대만은 눈을 감고 심호흡했습니다. 옛 상관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권력이라는 벽을 만났을 땐 잠시 물러나서 도움닫기를 해라. 사인 안에 대신 얌전히 있어주지. 단. 아저씨네 가족 건드리면 그땐 진짜 전쟁이야. 박 반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주제 파악은 하네. 유치장 7번 방에 쳐넣어. 재판 때까지 머리 좀 식히라고 해. 7번 방은 악질 범죄자들만 모아놓은 곳이었습니다. 박 반장은 죄수들을 이용해 대만을 손봐줄 생각이었습니다. 철문이 닫히고 대만이 7번 방에 들어섰습니다. 땀 냄새와 아기가 진동했습니다. 6명의 죄수가 카드놀이를 하다 말고 신입을 노려봤습니다. 어이쿠, 떡대 좋은 놈이 들어왔네. 방장으로 보이는 칼자국 난 대머리가 일어났습니다. 어이 신입, 형님 다리 좀 주물러봐라. 신고식 해야지. 내리네 싸나, 뭐로래, 내리네, 안 되래. 대만은 대꾸도 없이 구석으로 가서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눈을 감고 팔짱을 꼈습니다. 이 새끼가 귀가 먹었나? 열받은 방장이 식판을 발로 찼습니다. 국물이 대만의 옷에 튀었습니다. 대만이 눈을 떴습니다. 딱 반만 떴습니다. 피곤하다. 건들지 마라. 죽고 싶냐? 죄수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비명과 타격음이 방안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30초 후 방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교도관이 달려와 안을 들여다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6명의 죄수가 구석에 차곡차곡 쌓여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대만은 제자리에 앉아 옷에 묻은 밥풀을 털어내고 있었습니다. 그가 교도관을 보며 검지를 입술에 댔습니다. 쉿, 잠 좀 자자. 7번 방을 30초 만에 정리한 괴물에 대한 소문은 유치장 전체에 퍼졌습니다. 아무도 대만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폭풍 속의 고요처럼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깥 세상은 지옥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3일 후 세르게이의 꼬붕 하나가 경범죄로 들어와 대만과 같은 방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는 세르게이의 메시지를 전하러 온 전령이었습니다. 어이 덩치. 꼬붕이 비열하게 웃으며 거리를 뒀습니다. 형님이 전하래. 최 씨 딸내미 꽤 반반하던데 오늘 밤 형님이 병문안 간다고 전해달라더라. 대만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돌부처 갔던 고요함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철창으로 돌진했습니다. 어린애 팔뚝만한 쇠창살을 양손으로 잡고 포효했습니다. 문 열어. 변호사 불러. 전화 한 통만 쓰게 해줘. Now address and receive. 조용히 해. 점호 시간이야. 교도관이 곤봉으로 철창을 내리쳤습니다. 열라고. 네루소 산데루소 가레토루 준네루루 이네루 토루 이네루 이네루루. 대만이 힘을 주자 끼익 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쇠창살이 엿가락처럼 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본 교도관은 기겁하며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비상. 탈옥 시도. 니라에스나 마랭데 네라에스나 나랭데 네라에스나 나랭데. 그때 회색 정장을 입은 중후한 남자가 유치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서장이 쩔쩔매며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7번 방문 열어. 남자가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강 국장님, 저놈 지금 흥분해서 열라고 했다. 철문이 열렸습니다. 남자가 들어와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대만을 바라봤습니다. 강대만 중사. 남자의 목소리는 엄격했지만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만이군. 탱크. 대만은 창살을 놓고 남자를 봤습니다.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강민호, 707 특임대 시절 자신의 지휘관이자 현직 경찰청 특수수사국장. 지휘관님, 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전쟁 영웅이 양아치들이랑 주먹 다짐하다 유치장 신세라니. 놈들이 가족을 건드렸습니다. 지금 병원에 있는 수진이를 노리고 있어요. 내보내 주십시오. 자네를 꺼내주러 왔다. 박 반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내가 직위 해제시켰어. 자네 거는 정당방위 및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날 거야. 대만은 다 듣지도 않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기다려 대만아. 강 국장이 소리쳤습니다. 법에는 선이 있어. 선을 넘지 마. 살인은 안 돼. 대만은 멈칫하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안 죽입니다. 그냥 청소 좀 하러 갑니다.
대만은 경찰서를 뛰쳐나갔습니다. 밖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맨몸으로 빗속을 뚫고 인천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수진이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인천 바닥을 피로 씻어버리겠다. 비 내리는 인천 병원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대만은 물이 뚝뚝 떨어지는 채로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살기등등한 모습에 간호사가 비명을 지르며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3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최 씨와 수진의 병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병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침대는 비어 있었고 링거줄은 뜯겨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협탁 위에는 휴대폰 하나가 놓여 있었고 벨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대만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예신, 보카르, 이신진, 리신, 예신, 이신, 예신, 빨리 왔군. 곰탱이 입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 어디냐? 대만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손으로 테이블 모서리를 으스러뜨렸습니다. 인천항 4번 창고. 혼자 와라. 경찰 냄새라도 맡으면 수진이는 물고기 밥이 될 거고 영감탱이는 글쎄 뼈가 약해서 바닷바람을 견딜지 모르겠군. 또. 대만은 휴대폰을 벽에 던져 박살냈습니다. 그는 뒤돌아 병실을 나갔습니다. 발걸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초조함도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차가운 사례뿐. 그는 병원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시동 켜진 배달 트럭이 보였습니다. 운전기사가 화장실 간 사이였습니다. 대만은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트럭이 굉음을 내며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빗속을 뚫고 미친 괴수처럼 항구로 질주했습니다. 대만은 핸들을 꽉 잡고 앞만 노려봤습니다. 아저씨, 수진아 기다려, 내가 간다. 강국장에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개입하면 인질이 죽습니다. 이건 그의 전쟁이었습니다. 정비공의 방식대로 주먹의 법대로 해결할 생각이었습니다. 인천항으로 가기 전 대만에게는 준비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무식하게 돌격만 하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인 그는 적진의 맨몸으로 들어가는 게 자살 행위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트럭을 몰고 블러드 울프의 자금줄인 전당포 셔터를 들이받았습니다. 쾅! 셔터가 구겨지며 대만이 내렸습니다. 돈 세던 놈들 5이 놀라 칼을 뽑았습니다. 뭐야 이 새끼. 네르피보라 뉴시엔데. 대만은 대답 대신 놈 하나를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나머지 넷도 순식간에 정리되었습니다. 대만은 지점장 놈의 멱살을 들어 올렸습니다. 4번 창고, 입구 몇 개야? 인원 몇 명이야? 총 있어? 다리마스, 아레스, 이레마스, 감바레마스. 나 몰라. 대만이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퍽! 콘크리트에 금이 갔습니다. 놈이 오줌을 지리며 불었습니다. 50명 정도. 이반 형님이 소총을 챙겼어요. 정문은 컨테이너로 막았고. 좋아. 대만은 놈을 던져버리고 금고를 쇠지렛대로 부숴 돈다발을 꺼낸 뒤 난로에 던져 태워버렸습니다. 더러운 돈은 태워야 제맛이지. 다음으로 그는 자신의 공업사에 들렀습니다. 무기는 챙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꺼운 철판을 가져와 트럭 앞유리와 문짝에 용접했습니다. 배달 트럭을 급조된 장갑차로 개조한 겁니다. 그리고 휘발유통, 빈술병, 기름걸레를 챙겼습니다. 수제 화염병. 그는 구하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태워버리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비바람 몰아치는 인천항 4번 창고. 낡은 컨테이너들이 묘비처럼 서 있었습니다. 창고 안. 눈부신 조명 아래 최 씨가 의자에 묶여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입에 재갈이 물린 채 바닥에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반은 나무 상자 위에 앉아 군용 대검을 만지작거렸고 세르게이는 부러진 팔을 한 채 옆에서 낄낄거렸습니다. 보스, 그놈이 진짜 올까요? Man, this.
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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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스, 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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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 온다. 이반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놈은 정에 약해. 그게 놈의 약점이지. 창고 곳곳에는 50명의 조직원이 매복해 있었습니다. 칼, 도끼, 쇠파이프, 심지어 권총을 든 놈들도 있었습니다. 완벽한 킬 박스 킬 벅스였습니다. 그때 빗소리를 뚫고 엔진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왔다. 무전기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트럭이야. 미친. 정문으로 그냥 들이박는데? 도시 탱기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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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타이어를 터뜨려. 이반이 소리쳤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알이 튀었지만 대만이 덧댄 철판을 뚫지 못했습니다. 트럭은 콧불소처럼 돌진해 철문을 박살냈습니다. 쿠광. 트럭이 창고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오며 조직원들을 쓸어버렸습니다. 대만은 급브레이크를 밟아 트럭을 가로로 세워 최 씨와 조직원들 사이에 벽을 만들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화염병이 날아갔습니다. 펑! 불길이 치솟으며 조직원들의 대열을 갈라놓았습니다. 대만이 트럭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거대한 오한마 대형 망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나왔다 이 개새끼들아. 아니코스, 노세 이코세, 애니코세. 그의 포효가 천둥 소리처럼 창고를 울렸습니다. 죽여버려. 세르게이가 악을 썼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술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압도적인 힘에 의한 학살이었습니다. 대만이 오한마를 휘둘렀습니다. 한 번 휘두를 때마다 사람이 낙엽처럼 날아갔습니다. 쇠방망이가 부러지고 일본도가 휘어졌지만 대만의 작업복은 뚫리지 않았습니다. 총을 쏘려는 놈에게 대만이 오한마를 던졌습니다. 오한마가 놈의 가슴을 강타해 5미터 밖으로 날려버렸습니다. 무기를 버린 대만은 맨주먹으로 돌진했습니다. 어깨로 들이받고 무릎으로 찍고 주먹으로 으깼습니다. 그의 회색 티셔츠는 놈들의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대만의 몸에도 칼자국이 늘어갔지만 아드레날린이 고통을 잊게 했습니다. 이거 놔. 세 놈이 동시에 대만의 다리와 허리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대만은 기합을 지르며 몸을 일으켜 세 놈을 동시에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빈 드럼통 더미로 던져버렸습니다. 와장창. 50명이었던 적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남은 놈들은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피를 뒤집어 쓴 대만은 사람이 아니라 악귀였습니다. 아무도 덤비지 못했습니다. 쓸모없는 것들. 이반이 2층 난간에서 시가를 뱉어버렸습니다. 재킷을 벗고 양손에 긴 군용 나이프를 들었습니다. 세르게이, 넌 내려가서 인질들 처리해. 저 덩치는 내가 맞는다. 이반이 3미터 높이에서 가볍게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속도로 대만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마지막 놈을 눕힌 대만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살기에 뒤를 돌았습니다. 본능적으로 팔을 들어 막았습니다. 스걱. 이반의 칼이 대만의 팔뚝을 길게 그었습니다. 피가 솟구쳤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목동맥이 끊어질 뻔했습니다. 이반은 달랐습니다. 러시아 특수부대 스페츠나츠 출신의 살인기계. 그는 눈, 목, 겨드랑이 같은 급소만 노리며 춤추듯 공격했습니다. 대만은 거리를 벌리려 했지만 이반은 너무 빨랐습니다. 쉴 새 없는 칼질에 대만의 몸에는 상처가 늘어만 갔습니다. 덩치만 컸지 옅드군. 이반이 칼을 돌리며 비웃었습니다. 넌 고물 탱크고 난 대전차 미사일이야. 대만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피가 눈을 가렸습니다. 그때 세르게이가 수진과 최 씨에게 다가가는 게 보였습니다.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칼을 수진의 목에 댔습니다. 아가씨, 저 곰탱이 죽는 거 잘 봐. 안 돼. 대만이 소리쳤습니다. 이반을 무시하고 세르게이 쪽으로 등을 돌려 뛰었습니다. 멍청한 놈. 등을 보이다니. 이반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만의 등 뒤로 칼을 찔러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만의 함정이었습니다. 칼이 들어오는 순간 대만은 멈추지 않고 몸을 비틀어 칼이 왼쪽 어깨 근육에 박히게 내버려뒀습니다. 잡았다. 대만은 고통을 씹어삼키며 뒤로 손을 뻗어 이반의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이반은 칼이 대만의 근육에 꽉 물려 빠지지 않자 당황했습니다. 이거 놔. 이반이 대만의 얼굴을 때리고 눈을 찔렀지만 대만은 눈을 감고 버텼습니다. 그는 남은 오른팔에 모든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반을 땅에서 뽑아 올렸습니다. 내가 고물 탱크라고. 대만이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으르렁거렸습니다. 탱크는 빠를 필요 없어. 그냥 깔아뭉개면 되거든. 대만은 이반을 방패 삼아 뒤에 있는 컨테이너 벽을 향해 전력으로 돌진했습니다. 쿵! 창고 전체가 울렸습니다. 이반은 대만의 거구와 강철 컨테이너 사이에 끼어 지시겨졌습니다. 쿨럭. 이반이 피를 토하며 갈비뼈가 으스러졌습니다. 칼 두 자루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대만은 자기 어깨에 박힌 칼을 뽑아 던져버리고 오징어처럼 늘어진 이반을 바닥에 버렸습니다. 끝이다. 그 광경을 본 세르게이는 수진의 목에 댄 칼을 떨어뜨리고 뒷문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몇 발자국 못 가 누군가에게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강국장과 경찰 특공대가 창고를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진입해 남은 잔당들을 제압했습니다. 세르게이는 수갑을 찬 채 사색이 되어 끌려갔습니다. 대만은 절뚝거리며 최 씨와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피범벅이 된 손으로 밧줄을 풀어주었습니다. 아저씨, 수진아, 괜찮아. 아이레인이 니산 지메시. 수진이 펑펑 울며 대만을 끌어안았습니다. 오빠, 피가 너무 많이 나잖아. 누쿠오르레마스, 칸카르레마스. 괜찮아. 긁힌 거야. 대만은 안심시키려 웃었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강국장이 다가와 처참한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혼자서 50명을 박살낸 대만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친 녀석. 하지만 잘했다. 대만은 쓰러져 있는 이반을 가리켰습니다. 저놈 안 죽었죠. 누미신다 시르치다 열에 모선 다이네. 숨은 붙어 있어 갈비뼈가 다 나갔지만 이리 끌고 와요. 경찰이 이반을 최 씨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천하의 마피아 보스가 비루한 꼴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과해. 대만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최 씨 아저씨한테 사과해. 선량한 사람들 괴롭힌 거 사과하란 말이야. 이반이 욕을 하려다 대만의 주먹을 보고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습니다. 권력도 돈도 압도적인 힘 앞에서는 휴지 조각이었습니다. 미안해. 이반이 고개를 쳐박았습니다. 최 씨는 떨리는 손을 대만의 어깨에 얹었습니다. 됐다. 대만아, 집에 가자. 삼겹살 먹고 싶다. 대만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최 씨의 어깨에 기대어 기절했습니다. 3개월 후 인천공단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강 공업사도 말끔하게 수리되었습니다. 대만은 트럭 밑에 누워 휘파람을 불고 있었습니다. 오빠, 점심 먹어.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만이 보드를 타고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깨끗한 티셔츠를 입었지만 팔뚝에는 그날의 영광스러운 상처가 흉터로 남아 있었습니다. 블러드 울프는 괴멸되었습니다. 이반과 세르게이는 무기징역, 박 반장도 감옥에 갔습니다. 이제 이 공단을 건드리는 놈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끝 공업사에 수호신이 살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으니까요. 오늘 메뉴 뭐야? 시세카이 메뉴로 워르르로 모신찰 세르라카이스 미시 세르라카이 워로 세르라카이. 짜장면에 탕수육. 오빠가 제일 좋아하는 거. 수진이 철가방에서 음식을 꺼냈습니다. 최 씨도 웃으며 대만에게 콜라를 따라주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건강이 최고다. 세 사람이 웃으며 점심을 먹고 있을 때 검은색 고급 세단이 공장 앞에 섰습니다. 양복 입은 사내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최 씨와 수진이 긴장했습니다. 대만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입을 닦은 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가 문을 막아서며 물었습니다. 차고 치러 왔나? 아니면 시비 걸러 왔나? 예시 내리만다 대 이예시 대시과. 대만이 주먹을 쥐자 우두둑 소리가 났습니다. 거대한 그림자가 양복쟁이들을 덮쳤습니다. 맨 앞에 사내가 화들짝 놀라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 아닙니다. 형님, 강 국장님 따님 결혼 청첩장 드리러 왔습니다. 꼭 직접 전해드리라고 하셔서요. 에스탄고레에다 시르메가. 대만은 멍하니 있다가 머리를 극적이며 허허 웃었습니다. 아, 그래. 난 또 밥들 먹었나? 들어와서 짜장면이나 한 그릇 하고 가. 사내들은 손사래를 치며 도망치듯 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1초라도 더 있다가는 술이 당할 것 같았거든요. 대만은 뒤돌아 최 씨와 수진에게 윙크했습니다. 단골 손님이야. 밥 먹자. 면 불겠다. 오후의 햇살이 공장 안을 비췄습니다. 기름때 묻은 벽에 세 사람의 그림자가 정겹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어떤 성벽보다 든든한 풍경이었습니다. 그곳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 주먹을 깬 준비가 된 남자가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의는 꼭 망토를 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기름때 묻은 장갑과 뜨거운 심장이면 충분하죠. 인천의 전설적인 정비공 강대만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짜릿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금 들려드린 인천의 전설적인 정비공 강대만의 이야기, 가슴 뜨겁게 들으셨나요? 둔탁한 타격음과 거친 숨소리 뒤에 숨겨진 진정한 의미. 오늘은 그 여운을 안고 우리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액션 활극을 넘어 우리 내면에 잠들어 있는 용기와 정의, 그리고 진정한 강함에 대해 교육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폭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지만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신념은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가치입니다. 우리는 강대만이라는 남자를 통해 무엇을 보았나요? 그저 힘센 싸움꾼을 보았나요? 아니요. 우리는 침묵하는 거인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강대만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힘을 숨기기 위해 평범한 정비공이라는 껍질 속에 자신을 가두고 살았지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진정한 고수는 칼을 함부로 뽑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가진 것을 드러내고 남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곤 합니다. 하지만 강대만은 보여줍니다. 진짜 강함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나 거만함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절제와 인내라는 것을요. 세르게이가 10초를 운운하며 도발할 때 대만은 그저 묵묵히 스패너를 닦았습니다.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상대를 압도하는 여유이자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려는 어른의 태도였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나요? 타인의 무례함이나 도발 앞에서 우리는 쉽게 흥분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곤 합니다. 하지만 대만처럼 깊은 호흡으로 상황을 관조하고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에너지를 쓰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면이 단단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품격일 것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지켜야 할 것이 있는 사람의 위대함을 말해줍니다. 강대만이 괴물로 변한 순간은 자신의 자존심이 상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밥을 주고 이름을 지어준 최 씨 아저씨, 그리고 여동생 같은 수진이가 위험에 처했을 때였습니다. 남자는, 아니 인간은 자신을 위해 주먹을 쓸 때보다 타인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나설 때 상상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에게도 지켜야 할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의 책임감일 수도 있으며 혹은 스스로 정한 삶의 원칙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고 계신가요?
때로는 세상이 불공평하게 느껴지고 거대한 힘 앞에 무력감을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마치 이반과 같은 거대 조직 앞에서 늙은 정비공이 느꼈을 공포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등 뒤에는 우리가 지켜내야 할 소중한 일상과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요. 그 책임감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강대만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 우리는 속죄와 재생의 가치를 배웁니다. 그는 과거 살인 기계라 불리는 특수부대 교관이었지만 그 과거를 버리고 기름때 묻은 정비공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누구나 인생에 지우고 싶은 얼룩이 있고 후회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대만은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부정하는 대신 그 힘을 선한 방향으로 사용함으로써 스스로를 구원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실패했거나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땀 흘리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쌓여 결국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강대만의 땀방울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쓰고 전달한 저의 개인적인 시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여러분과 눈을 맞추고 대화한다는 심정으로 저의 솔직한 감상을 털어놓겠습니다. 강대만이라는 인물이 우리에게 그토록 큰 카타르시스를 주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사는 현실이 그만큼 답답하고 불합리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 힘있는 자들이 약자를 짓밟고도 법망을 피해가는 모습을 수없이 목격합니다. 법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억울함을 마주할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강대만 같은 해결사를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쓰면서 폭력을 미화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지만 악을 응징하는 선의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착한 사람은 늘 당하고만 산다는 고정관념을 깨부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착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선량함은 무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악을 제어하고 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바로 선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강대만이 마지막에 이반을 죽이지 않고 사과하게 만든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게 하고 굴복시키는 것, 그것이 문명화된 사회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정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에서 주먹을 쓸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주먹 대신 목소리가 있고 연대가 있습니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는 용기, 약자의 편에 서서 함께 분노해 줄 수 있는 공감 능력. 이것이 현대 사회의 강대만의 주먹이 아닐까요? 저는 강대만이 트럭 밑에서 기어 나올 때의 그 나른한 표정이 참 좋았습니다. 세상의 소란에 휘둘리지 않는 그 태연함이 부러웠습니다. 우리도 가끔은 세상의 비난이나 유혹 앞에서 그렇게 태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뭐라 떠들든 나는 내 할 일을 한다는 그 뚝심 말입니다. 또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는 최 씨와 대만의 관계에서 저는 혈연보다 진한 정의 가치를 보았습니다. 고립된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따스한 유대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밥 한 끼를 같이 먹으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 그 소박한 저녁 식사 자리가 어쩌면 수백 명의 부하를 거느린 이반의 권력보다 훨씬 더 값진 행복일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영웅담의 탈을 쓴 휴먼 드라마입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를 약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일어나 가족을 위해, 꿈을 위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누군가의 영웅입니다. 강대만의 흉터가 그의 훈장이듯 여러분의 거친 손과 지친 어깨는 여러분이 치열하게 살아왔다는 증거이자 훈장입니다. 그러니 자부심을 가지세요. 세상 어떤 갱스터도
어떤 시련도 여러분의 그 단단한 일상을 무너뜨릴 수는 없을 겁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강대만의 주먹이 주는 쾌감은 잠시지만 그가 남긴 교훈은 우리의 삶 속에 오래도록 남아야 합니다. 우리 현실의 삶은 영화처럼 10초 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도망치고 싶을 만큼 힘겨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강대만을 한 명 키우십시오. 어떤 시련이 닥쳐도 시끄러워. 점심시간인데 좀 잡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배짱 두둑한 거인을 말이죠. 누군가 여러분을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여러분의 가치를 깎아내리려 할 때 주눅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내면에는 무한한 잠재력이라는 탱크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단지 시동을 걸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최만식 씨처럼 약해 보이지만 여러분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짜장면 한 그릇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묵묵히 각자의 전쟁터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라는 공장에서 땀 흘리며 일상을 지켜낸 여러분 모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위대한 드라마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와 통쾌한 에너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강대만들이여,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단단한 신념을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울림을 주었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강대만처럼 용기가 필요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혹은 지켜주고 싶은 소중한 사람이 떠오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모여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면 더 많은 감동과 인생의 통찰을 나누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고 가슴 뛰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